그 여자가 내 손을 감싸 쥔 것은 포장마차의 붉은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였습니다. 밖에서는 광안리의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등 위에 닿은 그녀의 손은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해변 끝자락에 있는 낡은 모텔의 간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침묵은 깊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 구석구석에 맺힌 지난날의 상처를 입술로 핥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금지된 선을 완전히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석 달 전 내가 퇴직 통보서 한 장을 손에 쥐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알리는 통보서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33년이었습니다. 29에 입사해서 62를 넘길 때까지 구매팀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부장으로 마감한 33년. 그 세월 동안 내가 지킨 것이라고는 회사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아내의 생일도 종종 회사에 바쳤습니다. 야근이 당연했고 출장이 일상이었으며 가족보다 거래처 사람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A사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아무런 온기 없이 적힌 문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날을 응원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낯선 언어 같았습니다. 33년을 같은 건물에서 살아왔는데 이 문장들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사무실 서랍에서 나온 건 낡은 만년필 하나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작은 화분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분은 복도 창가에 두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키울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63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15년 전에 갈라섰습니다. 내가 회사에 몰두해 있는 동안 아내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와서도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도 나는 별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들 민준이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1년에 2~3번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명절 인사 수준이었습니다. 오면 밥을 먹고 용돈을 건네고 몇 마디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정을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나는 엉뚱하게도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발이 저절로 그리로 움직였습니다. 매표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부산행. 가장 빠른 KTX. 창가 자리. 왜 부산이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구두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무언가 따져 물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퇴직하셨다고요? 앉자마자 그 말부터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잔에 따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통보서 받았다. 민준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퇴직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상담해드릴 재무설계사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산 가셨다고 하던데. 갑자기 왜요? 나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인지, 어쩌면 내가 카드 내역을 확인했겠거니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아이였습니다. 꼼꼼하고 빈틈없이 늘 한 발 앞서 계산하는 아이. 그냥 갔다 왔다. 그냥요? 퇴직하자마자 혼자 부산을요? 민준이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이상한 생각은 아니시죠? 퇴직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 말에 나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생각. 아들 눈에 비친 63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산행은 그것이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복잡해지잖아요. 그 말은 무심하게 흘러나왔지만 방 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복잡해진다. 아버지의 일이 자신에게 복잡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33년 동안 그 이상이 아니었구나. 관리해야 할 무언가였구나. 민준이가 돌아간 뒤 나는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다가 문득 그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 온기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퇴직 당일의 일이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광안리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다는 낮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 내 지난 날들이 출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잠깐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물러나고 마는 그 파도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물러나는 포장마차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한 액체가 참으로 쓰더군요. 혼자 오셨나요? 옆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2살 적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긴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용하고 맑았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였고 소주잔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저도요.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으면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긴 시간 동안 무언가를 참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내뱉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올해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녀는 교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어 선생이었다고. 39년을 학생들 앞에 섰지만 정작 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부산까지 떠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서로의 고단한 삶을 풀어놓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앉아 지난 세월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좁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대화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백사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걷는 것. 63살이 되어 처음 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발이 시려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으니까요. 포장마차의 소란함이 잦아들 무렵 우리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변 끝자락에 있는 낡은 모텔의 간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좁은 복도를 지나 302호라는 숫자가 적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침묵은 깊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숄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어깨가 내 손 안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60년의 세월을 다 이해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넥타이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그 서툰 손짓 하나에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외로움과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으며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비릿한 술내음과 함께 서로의 숨결이 섞여들었습니다. 거친 호흡 사이로 정적이 깨지고 우리는 오랜 세월 서로를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굶주린 듯 서로를 탐했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지듯 엉긴 우리는 옷가지들을 하나둘 벗어 던지며 서로의 맨살을 확인했습니다. 늙어가는 육체의 주름도 흉터도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손길이 그녀의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어 내려갈 때마다 그녀는 깊은 신음과 함께 내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 구석구석에 맺힌 지난날의 상처를 입술로 핥고 어루만졌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육체적 탐닉을 넘어선 서로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내 손끝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 때 그녀는 내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과 함께 금지된 선을 완전히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부산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격정적인 숨소리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완벽하게 포개고 그간 세상에 내뱉지 못했던 울분과 사랑을 뒤섞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엉키고 서로의 살결이 맞닿아 마찰을 일으킬 때마다 세상은 까맣게 잊혔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거친 신음 그리고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몸짓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 여정이 끝난 뒤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의 품에 파고들어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부산의 새벽 공기가 땀을 식혀주었지만 우리 사이의 온도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한 타인이 아닌 단 하나의 인연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함은 역설적이게도 이 하룻밤이 지나면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온몸에 새기며 오지 않을 내일을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부산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숨결에 묻혔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바다 너머에서 고개를 들 무렵 그녀가 내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나 들을 법한 다정한 온기였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밤을 추억하며 살아요. 그 말은 이별을 고하는 통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자는 약속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이 시간이 멈추기만을 바랐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라도 적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버릇이 그 새벽에도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광안리의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파도 소리만이 감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름을 묻지 않았을까요? 석 달 동안 나는 그 질문을 매일 했습니다. 해운대나 광안리라는 지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교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산 출신인지 아니면 나처럼 떠밀려온 것인지는 끝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서울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저녁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민준이는 무언가 준비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부산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혼자 부산을 2번 가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혹시 거기서 만난 사람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만났다. 민준이의 눈이 순간 좁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교사 출신이고 나이는 비슷하고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동네에서 소문나면 창피하고 재산 문제도 생기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신 건지 걱정도 되고요. 정신이 온전하신 건지. 그 말이 방 안에 떠돌았습니다. 거기다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건 그냥 하룻밤 인연이에요. 퇴직하고 외로운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감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하고 계신 건지.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33년 동안 나는 아들에게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늘 조용했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다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민준아. 아들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내 감정 얘기를 한 적이 있냐? 민준이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없지. 단 한 번도 없었다. 33년을 회사에 바치면서 너한테도 내 엄마한테도 마음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그게 내 죄라면 죄지. 나도 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그런데 민준아. 판단이 어떻다느니 정신이 온전하냐느니 창피하다느니. 그 말은 못 듣겠다. 63살 아비한테 그 말은. 민준이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했지. 그러게다. 이 나이가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구나.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는 체면 때문에. 이제 와서 뭔가를 느꼈다고 하면 아들한테 정신 타령을 들어야 하냐.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였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감정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생 들어본 적 없어요. 명절에 오면 밥 먹고 용돈 받고 그게 다였잖아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힘드신지 저는 그것도 몰라요. 민준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신다는 게.
저한테도 안 주셨던 걸 다른 사람한테 주신다는 게. 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5살의 얼굴 속에 10살짜리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을 그 아이가. 나는 그 아이에게 평생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그것이 핑계였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이제 와서 가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소파를 돌아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33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서 민준이가 돌아가던 날 밤 아들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응. 그 사람 이름은 알아요?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가 짧게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 붙잡으러 가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한 말들을. 국어교사. 올해 명예퇴직. 39년 교직. 부산이 고향이 아닌 듯한 말투. 그리고 광안리. 그녀도 나처럼 광안리로 왔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만 가장 멀리 가고 싶어서. 포장마차 거리는 낮에 보니 훨씬 소박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천막을 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앉았던 구석자리 근처의 포장마차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 달 전 혼자 온 은발의 여자를요. 60 안팎 끼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양반, 종종 와요. 2달에 한 번쯤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나요? 글쎄요. 부산 근처에 딸이 산다고 했으니 딸 보러 올 때 들르는 것 같던데. 나는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한 잔 시켰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지 않으면 내일, 내일도 오지 않으면 모레. 처음으로 내가 먼저 기다리는 쪽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포장마차에 불이 켜질 무렵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석 달 전 그분 아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의자를 끌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치 빠르게 소주 2잔을 가져다 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못 물었습니다. 그게 석 달 동안 가장 후회됐습니다.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올렸습니다. 최수영이에요. 이재호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작게 웃었습니다. 어이없도록 소박한 재회였습니다. 석 달의 그리움을 담기에는 너무 짧은 2마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영 씨가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았던 세월을. 딸이 부산 근처에 살지만 가끔씩만 보는 사이라는 것도. 나는 33년의 직장 생활과 아들 민준이와 처음으로 어깨를 맞댄 어젯밤을 이야기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영 씨가 말했습니다.
맨발로 다시 걸어볼까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신발을 벗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모래사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시린 것보다 옆에서 나란히 걷는 사람의 온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영 씨. 네. 이름 알았으니까 다음에 또 올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드릴게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번호를 먼저 받아주는 것이 63살이 되어서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광안리 포장마차였고 다음에는 해운대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생선구이를 먹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가득한 좁은 식당에서 수영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처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는 함께 해변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수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요?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더 달다는 것을. 가끔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명절 인사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별것도 아닌 이유로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요새 어떻게 지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색함이 익숙해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느낌인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 것이 이렇게 사소하고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지치는 일이 아니라 설레는 일일 수 있다는 것도 63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뒤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33년을 회사에 33년을 체면에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세월을 후회하기에는 남은 날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니까요. 늦게 피는 꽃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더 오래가는 꽃. 그리고 그 꽃은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민준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